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간헐적 몰입, 부제로는 잠재력이 삶의 무기가 되는 에너지 몰입 혁명, 저자 책추남 조우석, 출판사 라이스 메이커. 285페이지. 인간 궁극의 지능을 향해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흐려지고 진짜 인간과 로봇 인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로봇이 가지지 못한,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이자 경영 사상가로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자신의 저서 마켓 3.0을 통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장이 도래했다고 강조하며 다가올 가치 주도의 시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의 마케팅을 넘어 영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영국의 경영사상가 찰스 핸디는 자신의 저서 정신의 빈곤에서 영성을 삶의 비물질적 측면과 영속적 실체의 암시에 가치를 두는 정신이라고 소개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 경영학자 로버트 포겔 또한 물질적 충족의 정상에 오른 오늘날의 사회는 갈수록 영적 원천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혔던 고 이어령 교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 여정이 지성적 탐구에서 영성적 탐구로 변화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미국 MIT에서 물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경영 컨설턴트 다나 조하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런던 대학의 의학을 전공한 이언 마셜 부부는 자신의 저서 SQ에서 인간이 신체와 정신,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다. 여기서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그 너머를 보는 동시에 현실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다. 다나 조하와 이언 마셜은 이런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영성지능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이 언어, 음악,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 친화의 8가지 기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며 다중지능 이론을 정립했다. 더 나아가 가드너 교수는 8번째 지능을 넘어 9번째 지능을 실존 지능이라 명명하고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축복과 비극 등의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정리해보면 영성지능,
이하 SQ란 우리가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려 할 때 사용하는 인간 지능, 우리의 행동과 삶의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의 맥락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지능, 어떤 일련의 행동이나 삶의 경로가 다른 것보다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말한다. SQ는 IQ와 EQ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테드에서 전 세계의 SQ를 소개한 딥체인지의 대표인 신디 위글워즈는 SQ를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그녀는 역량 기반 평가 척도로 SQ21이라는 자가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SQ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SQ는 IQ나 EQ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또 다른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이며 궁극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 경제학의 구루나 미래학자 등 세계적인 석학들은 지금 이 시기가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라는데 의견을 함께한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시대에서 정신문명 중심인 영성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전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에 적합한 영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적합한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아초월 심리학의 대가이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석학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켄 윌버는 그의 책 통합 비전에서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영성은 사랑을 포함하며 영적이 된다는 말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학의 세계적 대가로 불리는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도 2만 명의 임사체험자들의 사례를 통해 죽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삶의 궁극적인 과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늘 돕는 것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며 살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많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는가? 천재 사업가 사이토 이토리도 현 시대에 대해 자신의 저서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혼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필요할 때는 전쟁이,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할 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대사회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기점으로 새로운 과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영혼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다든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경제 분야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따라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거나 많은 자본을 들이는 방식으로는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은 영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해 배워야 하고 영혼의 성장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법을 전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르친 것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즐겁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의 성과는 점점 커지고 모두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을 뛰어넘는 일에 도전하며 기쁨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즐거움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즐거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즐겁게 하는 노력인가, 고통스럽게 하는 노력인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겁고 즐겁다, 정말로 즐겁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바로 이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식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이 영혼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SQ를 올바르게 발휘하는 사람은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창의성,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삶으로 스스로를 이끈다. SQ가 활성화되면 개인적인 성과는 물론이고 공동체와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를 넘어 실존적인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와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 SQ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간헐적 몰입은 어떻게 SQ 발달을 도울 수 있을까? 간헐적 몰입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건강한 활동과 편안한 휴식,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균형이 잡혀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되면 우리는 깊고도 강력한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간헐적 몰입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코앞에 닥친 업무적 효율과 성과라는 측면에서 개인적 유익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몸과 마음과 의식과 영혼이 깨어나도록 도와준다.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간헐적 몰입 라이프 스타일을 습관화함으로써 점점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간다면 서서히 내면에 고차원적인 의식이 깨어나 SQ가 개발되기 시작한다. SQ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사랑과 관심의 범위가 오직 자신에게만 국한되었다면 SQ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족, 사회, 국가, 인류,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간헐적 몰입을 통해 SQ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점점 개인화, 파편화 되어가고 있음을 절절하게 체험했다. 비단 우리가 속한 사회,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이런 원치 않는 고립 상황을 겪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상황은 낙관적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견고해졌다. SNS의 발달로 인해 초연결 사회가 도래해 이제 지구 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인류가 당면한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개인을 넘어 나를 둘러싼 작은 사회, 나아가 국가, 그리고 전 인류를 함께 연결해서 하나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SQ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우리 자신의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적 혁명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고 대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헐적 몰입을 통해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뇌파를 전환하고 초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우주의 중심으로 불리는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하여 본연의 참된 내가 온전히 깨어나게 될 때 우리의 SQ는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애벌레들이 나비로 날아올라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세계를 창조해 나가듯이 우리 인류도 간헐적 몰입으로 SQ 개발에 힘쓴다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